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은 제 128회 방송으로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방 후 선포되었던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아십니까?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여운형 선생이 중심이 돼서 약칭 건준이라고 하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단체가 1945년 9월 6일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국가의 명칭입니다. 이 건준회는 3분의 2가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었고, 여운형 등 소위 온건 좌파가 10명,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 9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징적으로 이승만 박사를 주석으로, 그리고 김구 선생을 내무부장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좌나 우나 심지어 공산주의자들까지도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당연히 국가 주석 또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또한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은 오로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신과 인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구본철과 개혁파는 단연코 반주화파 또는 반주사파 투쟁에 헌신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사파가 북한의 원조 좌파와 합작해서 한반도를 좌파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주사파 또는 좌파는 너무나 부패해서 설령 김정은이가 이 땅을 장악해도 제일 먼저 이 썩은 남한 좌파들을 제일 먼저 처형시킬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차라리 순진하지만 청렴한 우파가 써먹기에 더 적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이승만 박사의 리더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박정희 장군의 리더십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5.16 당시 이미 군사 쿠데타는 설레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장면 정부 들어서 윤보선 대통령 사이에 신구 세력 간의 다툼이 너무나 치열해서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장군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피 끓는 40대 장군이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장면 정권은 이미 사회 통제력을 상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중은 민주주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반정부 투쟁을 전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데, 1948년 시절에 무슨 민주화 교육이 있었다고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혼란하던 시절에 큰 결심을 한 박정희 장군이 협력자들과 함께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경제 기적도 사회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과 주사파 양아치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절은 무질서 사회였던 해방 정국과 무질서 정치였던 장면 정권 시절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종북 좌파 이념으로 똘똘 뭉친 주사파 양아치들이 질서를 꽉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질서 상태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곳과 좌파적 질서가 꽉 잡힌 상태에서 우파 혁명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힘들 것인지 말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사파 양아치들이 촛불 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국회, 언론,
사법, 감사원, 검찰,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까지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 시대는 이승만 박사가 건국했던 시절보다도 더 좌파, 즉 주사파들이 준동하고 있고, 또 박정희 장군이 군사력을 동원했던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대가 완전히 좌파의 종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국부와 같은 이승만식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또한 군사력을 동원했던 박정희식 리더십도 어렵습니다. 꽉 막힌 현 상태를 깨고 새롭게 자유와 번영, 그리고 공정과 정의가 넘치는 시대로 전환되기 위해서 과연 새로운 지도자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문재인과 주사파 양아치 시대를 깨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선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장군의 리더십을 다 합쳐도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형국에 새롭게 나타난 윤석열이 단순히 문재인과 티격태격했다는 사실 하나로 과연 이 시대를 깨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 시대를 깨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일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에서 승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에 성공했던 그 리더십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나라가 경쟁 국가들의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국가로 도약하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리더십이란 과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의 리더십이란 그 시대와 그 나라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힘과 에너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은 기본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과 통찰력, 그리고 단호함과 국제적 감각까지 완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치적 경험이 많이 필요할까요? 정치적 경험이 가장 많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선호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치 경험을 선호했다면 당연히 내각제를 지지했어야 합니다. 지금 일부에서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그 어느 대통령도 내각제를 선호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속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는 없습니다. 혹여 지금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즉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합한 것에 곱하기 한 10배를 더한 초강력의 리더십이 있어도 지금 문재인과 그 주사파 양아치 집단을 척결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분의 리더십에 곱하기 10배 이상의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초능력적인 대통령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우파 시민 여러분, 그가 과연 누가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장의 힘,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